혹시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지방간 소견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넘기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대한간학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10명 중 3명, 정확히 30%가 이미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은 콩팥처럼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특별한 통증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에서 우리 부엌에 흔히 있는 사과 식초가 간의 지방대사를 돕는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학적 근거와 올바른 섭취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시면 간기능 검사 항목에 ALT, AST, GGT 같은 알파벳 약자들이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간이 보내는 SOS 신호라는 걸 알고 나면 절대 그냥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ALT와 AST는 간세포 안에 들어있는 효소입니다. 간세포가 건강하면 이 효소들은 세포 안에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간세포가 손상되면 세포가 터지면서 효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쉽게 말해 화재 감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불이 나면 감지기가 울리듯이 간세포가 망가지면 ALT와 AST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정상 수치는 얼마일까요? 보통 ALT와 AST 모두 40 IU/L 이하면 정상 범위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남성은 33, 여성은 25 이하가 더 안전한 기준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GGT는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간 손상에 민감한 지표인데요. 남성은 10에서 71, 여성은 6에서 42 정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다음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시면 이 세 가지 숫자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지방간은 뭘까요? 말 그대로 간의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간에도 소량의 지방은 있어요. 그런데 간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이면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만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한국 성인 지방간 환자의 상당수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술을 안 마셔도 과도한 열량 섭취, 비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쉽게 말해서 열쇠가 녹슨 상태예요. 인슐라린이라는 열쇠가 세포문을 제대로 못 여니까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간은 정말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피로감이 좀 있다 정도는 느끼실 수 있지만 그걸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어도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 수치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초음파 검사까지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방간은 왜 위험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사과 식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식초가 간에 좋다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과 식초가 간에 좋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세요. 식초는 산성 아니에요? 산성 물질이 간에 좋을 리가 있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 그러니까 식초의 시큼한 맛을 내는 바로 그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단순히 산성으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산성 알칼리성이 체내 pH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AMPK라는 효소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세포 안의 에너지 관리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 창고에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면
누군가 나서서 정리해야 하잖아요. AMPK가 바로 그 역할입니다. 간이라는 창고에 지방이 쌓이면 이거 태워라고 명령하는 감독관이에요. 자, 그럼 아세트산과 AMPK가 무슨 관계냐? 아세트산이 체내에 들어오면 이 AMPK를 활성화시킵니다. 잠자고 있던 감독관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째, 지방을 새로 만들라는 신호가 줄어듭니다. 둘째,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태우라는 신호가 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간에 지방이 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2013년 플로스원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소의 간세포를 이용해 확인되었고 2009년 농업식품화학회지에서도 쥐 실험을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자, 원리는 알겠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2025년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고지방 시기를 먹인 쥐에게 12주간 사과식초 분말을 투여했더니 간의 지방 축적이 줄어들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회복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사과식초가 장과 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고리, 소위 장간축을 조절해서 간 손상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어요. 2015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고지방 식이 쥐에게 과일 식초를 먹였더니 간 손상 지표인 ALT와 AST가 감소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사과 식초가 지방간을 직접 개선했다는 대규모 임상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간접적이지만 의미 있는 인체 연구는 있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연구니까 잘 들어보세요. 2023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무작위 대조 시험인데요. 제2형 당뇨 환자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 하루 30ml의 사과 식초를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당화 혈색소도 개선되었습니다. 이게 간과 무슨 관련이냐면요.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간에 지방이 덜 쌓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정리하면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AMPK를 활성화해서 간지방 대사를 돕는 원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동물 실험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쌓이는 중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잘못 먹으면 간에 좋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5년에 사과 식초 과다 섭취로 간 독성이 발생한 사례가 학술지에 보고됐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 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먼저 적정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큰 스푼 1개, 약 1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최대 30ml를 넘기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 1컵, 약 200ml 이상의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절대로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 식초의 산도는 pH 2.5에서 3.0 정도인데 이걸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치아 에나멜도 녹을 수 있어요. 섭취 타이밍은 식전이나 식사 중이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빨대를 사용하시면 치아에 직접 닿는 걸 줄일 수 있어요. 마신 뒤에는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반드시 아셔야 할 경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옥스퍼드 의학 사례보고 학술지에 실린 케이스인데요. 60세 남성분이 4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식사 후 사과 식초 30ml를 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윗배 통증, 식욕 부진, 황달, 소변 색깔이 짙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었고 다른 원인을 모두 배제한 후에 사과 식초에 의한 간 독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과 식초 섭취를 중단하자 서서히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아주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되듯이 식초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사과 식초를 피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위식도 역류가 있으신 분은 산성식품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저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도 사과 식초가 칼륨 수치를 더 떨어뜨릴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산부화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인슐린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 드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식초 말고도 간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과 식초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만능이 아닙니다. 간 건강의 기본은 역시 생활 습관이에요. 첫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은 현재 체중에서 5%에서 7%만 줄여도 간에 쌓인 지방과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80kg이시라면 4에서 5.6kg 정도예요.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간 효소 수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강도라는 건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를 말해요. 빠르게 걷기를 하루 30분씩 주 5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 없이 10분씩 나눠서 하셔도 괜찮아요.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태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 음료를 줄이는 겁니다. 흰쌀밥, 흰빵,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과당이에요. 과당은 다른 당분과 달리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달달한 음료에 과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음식을 줄이고 대신 잡곡밥, 채소, 등푸른 생선 같은 식품을 들리시면 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거나 생활 습관을 바꿔도 지방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화기 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방간은 방치하면 지방간염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이 간경변, 더 나아가 간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성인 10명 중 3명이 가지고 있는 지방간.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ALT, AST 수치를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세포 안의 에너지 관리자인 AMPK를 활성화시켜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물 연구와 간접적인 인체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직접적인 대규모 임상 근거는 아직 쌓이는 중입니다. 셋째, 드실 때는 하루 15ml를 물 한 컵에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드시고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세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해 주세요. 넷째, 사과 식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당분 줄이기까지 함께 해주셔야 간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예요. 75% 이상이 손상되어도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나오셨다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